경호처의 저 취임식 경호를 누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실 이 세 후보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세 후보의 유세 장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6월 3일) 그날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내란을 이겨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 국민들의 민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장사도 좀 어렵죠.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다짐, 그리고 우리 부산을 세계적인 글로벌 해양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 모두 합쳐서 저희들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주시죠? 저희들 다 함께 큰 절 올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온 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사탕을 준다고 유혹하면은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사탕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를 보고 만약에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스스로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란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사전 투표 하루 전날 경호처의 그 취임식 경호를 받게 될 이 세 후보 중에 한 명이 나오겠죠. 이 세 후보들은 어딜 갔나 봤더니 이재명 후보는 내일 서울 신촌에서 사전 투표하는데 오늘 서울에 쭉 있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과 동서울을 공략했다. 이렇게 또 제목이 뽑히고 김문수 후보는 부산과 대구로 갔습니다. 영남권을 공략했어요. 보스턴밭이라 불리는. 이준석 후보는 서울 여의도와 강남역, 여기에 이제 직장인들, 2030 직장인들 많다고 하고, 이 후보는 특히 오늘 무박 유세를 한다, 이렇게 또 평가됩니다. 사전 투표 전날 이 세 후보의 움직임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번 대선의 관건은 수도권하고, 수도권이야 제일 인구도 많고 제일 중요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PK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동부 지역, 광진, 중랑, 동대문 이런 데는 아무래도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그 광진구나 이런 동부 쪽에 공략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자신한테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그중에서도 TK하고 PK 지역에서 그 후보를 그 유세를 갖다가 하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여기저기 젊은이들 많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유세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요. 저 조금 전에 저 영상들을 보면서 네. 지난 대선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 대선의 유세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온 거리를 다 메우고 쩌렁쩌렁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불과 3년 만에 이런 다시 또 대선을 맞이하게 됐는데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일주일 뒤면은 이 시간쯤 되면요. 일주일 뒤 이 시간쯤 되면요.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확정이 되고 네. 아마 대통령 그 취임식도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우리 서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오늘 개미 투자자들과 동서울을 공략했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려 있는데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군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의 주식 계좌를 공개했답니다. 만나보시죠. 파워 유튜버시죠? 우리 이재명 후보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식 전문 아닙니까? 저는 원래 주식을 하던 사람인데 네. 도지사를 하면서 제가 전부 팔았잖아요. 그리고
대선에 떨어지고 먹고 살자고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또. 그때 제가 한 달 이상 연구를 해가지고 조선주를 꽤 많이 샀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필 또 당선돼가지고 국방위로 가는 바람에 이해충돌 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15% 손해봤거든요. 지금 3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셨는지 오늘 한번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3가지 종목을 사셨고 100만 원 남짓 되는 거는 뭔가요? 분할 매수. 근데 매월 일정이 그 사서 한 1억 정도 채워보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첫 1회분을 산 겁니다. 오늘 샀다는 건가요? 이재명 후보가?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코스피 5000P 시대를 공언하면서 이제 본인의 주식 계좌를 공개한 건데 대통령 되면 주식 다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법 개정 문제도 있고 예.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실은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너무 높다라고 한 정도의 어떤 한국 주식 시장을 말하자면 좀 더 들끓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선 운동 기간 도중에 와서 주식 투자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한가해 보이기도 하고 저래도 되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도 제가 주식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어쨌든 젊은이들과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예. 상당한 어떤 그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고 물론 대통령이 만약 되시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충 문제라든지 신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와 같은 부분은 아마 수도권의 젊은이들을 공략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예. 내가 이만큼 경제 자신 있다. 그리고 나도 주식을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뭐 서름이나 또 잘 안다라는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예,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1,4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만큼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시장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코스피 5천까지 만들겠다라는 공언을 본인이 몸소 실천한 오늘의 그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국내 시장의 ETF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면에서 1억 투자까지 목표로 지금 얘기하면서 민주당 진보가 집권했을 때 그 코스피가 올랐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하락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런 경제 대통령 집권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민생과 경제를 잘 챙길 수 있는 책임지고 내 자산을 투자해서 증명하고 싶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오늘의 유튜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후보 3명이 같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먼저 공개된 건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실제로 뵈니까 몸이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운동권. 턱걸이가 운동권. 운동. 그 운동 말고 턱걸이 같은 거. 태권도, 합기도. 그런 걸 하셨어요? 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네. 고문 받을 때. 고문이요. 고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나 보는 거지 그런 거를 실제로. 영화보다 더 힘들지. 제일 많이 당했던 게 86년 인천에서 5.3 직선제기 연투정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잠실의 어떤 아파트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두드려 패는데 가자마자 이제 심상정 있는 사람 찾아내라. 말 안 하니까 이제 전기공무, 물공무 이런 걸 막 하는데. 자, 저희 유튜브 채널, 저는 유튜브를 많이 안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저희 아내가 아마 저 유튜브의 또 구독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보는 이제 홍진경 씨의 유튜브인데 김문수식 유머를 봤습니다. 운동 잘하신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운동권 출신이다. 자, 고문 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라는 답이었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이런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어떤 답을 했는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와,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얻어맞아가지고 한 2년 진짜 방황했거든요. 잘 나갔는데 쫓아내가지고. 우리나라는 보수 진영에는 왕당파가 많아요. 네가 대들면 안 되지 이렇게. 그때 좀 많이 대드셨어요? 대든 것도 아니에요. 살다가 갑자기 뺑소니 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게임 많이 했죠. 분노의 게임 막 이렇게 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작년에 국회의원 됐을 때 첫 국회의원 당선인데 난이도가 인생에서 제일 높은 선거였어요. 그 전에 국회의원이 아니다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그거 뭐였어요? 이 뉴스? 낙선자. 이한정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사실 선거 임박해서 하는데 사실은 저런 유튜브 채널이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당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대선 거치면서 워낙 선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후보 개인의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토론이 이게 사실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3차례 토론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이 분야를 놓고서 좀 토론을 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유용하게 정보를 취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주제는 다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은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1대1로 해서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나마 너무 늦게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좀 뭐 그동안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서 못하니까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참 많이 바뀐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영상도 오늘 6시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공개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챙겨보고 저희가 또 보도해 드리죠. 조기현 위원장님, 대선 후보들이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게 화제성도 그렇고 젊은 층 공략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 대선이 그 비상 계엄으로 초래돼서 급박하게 진행되고 또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있는 가운데서 되다 보니까 이 정식 TV 토론 과정에서도 서로의 네거티브 공방전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대선에서 좀 여유 있게 치러질 때는 후보들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라든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국민적들이 보시면서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방식의 검증 과정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좀 아쉽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홍진경 유튜브에 각 후보들이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편안하게 나누기도 하고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좀 부드럽게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각 후보들께서는 평소 즐겨 부르는 노래도 한 곡씩 하시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늘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정치를 하는 것도 사람이고 또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신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뭐 이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도 이제 그게 가능하지만 TV 토론에서도 세 번의 TV 토론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호 서로에 대한 존중과 또 이 장점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해주는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내가 찍은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고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선관위에서 이런 당부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에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라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서 기표를 하시게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셔야지만 유효표가 되시니까요. 그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선관위에 저런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도장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요. 기표소에 배치된 그 도장을 꼭 그 도장을 활용해서 한 표를 행사하셔야지만 유효한 표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